자, 지식인간 A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양안 전쟁이 벌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요런 관련돼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은 대만을 보호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길 원할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포린 어페이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외 정책 잡지입니다. 미국 외교협회에서 발행하는 미국 외교 정책을 주제로 분석을 하는 아주 전문 분야 잡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럼, 분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22년부터 창간된 이 잡지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외 정책 잡지이다. 포린 어페어스입니다. 이 외교 정책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석하는 이 잡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영어 단어의 뜻을 해석을 하면 미국의 전략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분석을 한 사람은 제니퍼 카나바라는 사람이랑 스티븐 워튼하임이라는 분이 이런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냐, 국방부 선임 연구원 및 군사 분석 책임자예요. 조지타운 대학교의 안보연구센터 교수고요. 스티븐 워튼하임은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 미국 크래프트 선임 연구원, 그리고 미국 패권 전쟁에 관한 책도 발행한 전문 분야의 두 사람입니다. 제니퍼 카나바와 스티븐 워튼하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미국의 전략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전면전은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대만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 중국과 전면전을 진행을 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전쟁보다 많은 미국인이 죽음을 당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핵무기와 사이버 무기로 인해서 미국 본토 파괴도 생각을 해야 된다, 가정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싱크탱크에서 중국과 미국의 전투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니까 일본이 참전하고 한국이 같이 도와주면 양안 전쟁은 미국 쪽의 승리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항공모함 한 척을 잃을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벌써 2년 전에 나왔거든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는 바로 이 전면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진행했던 전쟁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모든 전력을 투사해서, 한 곳에 투사를 해서 전쟁을 한, 완벽하게 모든 가동 자원을 이용해서 전쟁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나마 걸프전이 인원이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면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걸프전 이상 되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정도의 큰 전쟁을 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제니퍼 카나바와 스티븐 워튼하임 이 두 분이 분석을 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대만이 실현 가능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미국은 원거리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다면 대만 침공할 때 미군 파견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중국의 침략 지원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 격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은 대만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보다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자. 그러면서 또 해야 될 것은 대만의 중요성을 축소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미국이 왜 대만을 포기할까? 그래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라면서 여러 가지의 이유를 듭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해서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이점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만과 중국의 거리, 가장 짧은 거리가 131km 정도쯤 되거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섬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 말고 본토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 130에서 한 300km 정도의 중국의 무기 범위가 넓어지는 거일 뿐이다. 미사일이 좀 더 넓은 곳까지 갈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TSMC가 반도체를 꽉 잡고 있으니 미국이 도와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미국이 TSMC를 파괴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TSMC는 서방의 장비 지적 재산 없이는 운영을 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SML이라고 네덜란드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반도체 제조용 노광 공정 장치를 만들어요. EUV라고 하는 장치인데 이 네덜란드에서 SML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이 EUV라는 장치, 이게 없으면 반도체를 아주 성능 좋은 반도체를 만들기가 어렵다가 아니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여기 있는 장비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거지 아주 낮은 단계 3나노, 4나노, 2나노 막 이런 5나노 아래에 아주 미세한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SML에 EUV라는 노광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TSMC가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서방의 장비와 지적 재산, 인텔의 지적 재산 같은 것이 없이는 운영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반도체 공급 사태는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TSMC,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이 TSMC가 전쟁이 나면 당연히 멈추겠죠? 아니면은 뭐 미국이 파괴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당연히 TSMC가 가동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 발생했던 반도체 공급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2032년이면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28%를 생산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대비를 점점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만을 중국이 차지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한테 받는 석유나 아니면 유럽의 물건이 한국과 일본에 도착할 때 중국이 방어를 할 거다. 지금은 대만과 중국 사이에 있는 바다로 교통 운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제하고 막아서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분석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운송 방해가 있어도 일본과 한국은 우회 경로로 도착이 가능하다.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가 나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물동량을 움직이지 못했을 때 아프리카를 통해 가지고 쭉 우회하는 경로도 많이 선택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이 우회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회를 해서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지식인간 A에서 생각하는 결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2020년 미국 항공모함 배치 상황인데 뭐 크게 다르진 않아가지고 그냥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에도 한 척을 두고요. 제7함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제7함대가 지금 제일 강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은 11개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 3척이 기본적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도착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도 했고요. 근데 이 항공모함 11척이 다 가동되는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항공모함을 각 5함대, 7함대, 3함대, 2함대, 6함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이 함대 구역에다가 항공모함 한 대씩 정도는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 11척 중에 가용 가능한 실제 전투 투입이 가능한 항공모함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항공모함이 원자력 추진을 이용해서 계속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50년 정도를 수명으로 봅니다. 근데 한 1년 정도 6개월, 8개월 이 정도 사이에 이 항공모함이 다시 복귀를 하고 교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유지 보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척 중에 절반만 작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유럽 지역에도 하나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한 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한 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2개를 더 넣겠다 뭐 요런 얘기인데, 전쟁이 바로 딱 나는 순간 바로 도착을 해서 전쟁에 투입되는 항공모함이 한 3척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항공모함 11척이 다 도착해서 공격을 한다면 진짜 그거는 거의 바로 끝나는 일이겠죠. 모든 나라가 그 항공모함 11척이 다 가동되고 있다면 개길 수 있는 나라가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세계 경찰을 하고 있는 미국은 여러 장소에다가 세계 곳곳에다가 함대를 배치했기 때문에 이 함대가 모두 가용이 돼서 전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 포린 어페어스, 미국 외교정책 분석하는 이곳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 점입니다. 이 총력전이 발생되면 미국이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나리오대로 항공모함 한 척에서 2척 정도가 만약에 파괴가 되고 대만을 지켜냈다 라고 하면 미국의 파워는 엄청나게 약해지는 겁니다. 중국도 많은 데미지를 입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 꼭대기에 있고 중국이 여기 정도쯤 있다면 중국도 떨어지고 미국도 떨어지겠지만 미국은 여기를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높이 수준에서 미국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준, 미국의 역량, 미국의 파워를 이 대만이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방어를 해내는 것 자체가 미국한테는 엄청난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미국 초음속 미사일 사거리 800km 정도쯤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 요격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쏜다 그러면 한 이 정도 범위까지 초음속 미사일 사거리라고 한다면은 항공모함이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이 바깥에 있는 요 공간에서 항공모함을 대기시키고 비행기를 보내서 중국의 전력을 저하시킨다라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미국이 그 이유가 바로 이 초음속 미사일 때문입니다. 진입 단계에서 마하 5, 6 이상을 넘어가는 것을 이제 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회피 기동을 막 움직이면서 피한 다음에 항공모함에 미사일을 쏜다 하면 미국이 항공모함을 운용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부서지는 겁니다. 그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상징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거를 손해본다 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파워를 엄청나게 떨어뜨린다는 거죠. 거기에 대만을 방어하는데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아주 중요한 미사일 기지나 요런 데 같은 데는 뭐 폭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을 공격해서 항복을 받아낸 것처럼 일본 본토에다가 핵무사일 쓴 것처럼 중국에다가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총격적으로 미국의 입지가 하락한다는 거를 인지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미국도 최대한 피해를 보지 말자. 왜? 대만이 그 정도로 중요하냐? 항공모함 몇 척을 없애버리면서 우리 미국의 당당한 파워를 떨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 얘기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인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무조건 맞고요. 언제 할 건지도 뭐 27년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지만 군사를 보내지 않고도 함락을 시킬 수 있다면 함락을 시키겠죠. 뭐 정치적으로 함락을 시킨다던가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대만과 중국이 서로 공격을 하고 전쟁이 나고 요 뒷공간에서 미국이 그냥 미사일로만 도와주는 정도 수준으로만 전쟁이 발생이 된다면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손실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만에서 상사댐인가 부셔버리면 되지 않냐. 그런 좀 몰상식한 방법은 쓰기가 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만에게 많은 도움과 미사일이나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중국과 대만의 싸움에서 중국이 많은 피해를 보게 만드는 것이 미국한테는 차라리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요만큼을 더 먹게 될 텐데 중국이 요만큼 더 먹는다고 해서 이 제2 도련선과 제3 도련선이 위협을 받느냐 그렇게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이 싸우는 것으로 미국은 파워를 그대로 유지를 하자. 그러면 떨어질 사람은 중국과 대만만 떨어지게 만들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모든 정치적 행동, 뭐 전쟁, 뭐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자국 이익이 우선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대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 이유도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나
분석들을 다 받을 겁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보고서와 시뮬레이션, 분석 이런 것들을 싱크탱크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보는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양안 전쟁이 일어나도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 아니 더 이득이 될 수도 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 포린 어페이어스에서 이 분석한 내용처럼 그래 대만의 중요도를 떨어뜨려서 그리고 대만을 좀 자국 보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침략되는 거를 막을 순 없지만 좀 지연을 시키거나 좀 불편하게 하자 정도까지만 하자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요런 얘기 한번 해봤고 다음번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또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